자,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가 F고 얘가 A인데 지금 이 길이는 고정인 것 같아요. 이 길이는 고정이 되겠고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서 움직이는 거죠. P가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X일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요 길이가 1, 1이니까 그 X라는 값이 0에서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 우리는 A라는 점이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맞죠? 여기까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0보다는 크니까 조금이라도 가야 되겠고 5보다는 작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와버리거나 여기까지 와버리면 PFA라고 하는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일단은 저런 느낌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점이 P라고 하신다면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건데 저 삼각형의 넓이가 이제 fx가 되는 거지. 삼각형의 넓이 얘가 fx라고. 근데 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높이라는 친구는 내가 연장선을 이렇게 쭉 그어본다면 이렇게 수선해봐 내려주시면 수직이 되겠고 즉 요 길이를 내가 h라고 잠깐 하시면 fx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가 되겠어. 맞죠? 그래서 저기는 저 h를 표현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h를 표현하는 게 핵심이야. 그런데 일단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요만큼의 각이 이게 정육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각이 120도가 되겠고요. 여기 이 하얀색과 여기 연장선과 이루는 요 각이 60도라는 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삼각형 상황 있잖아요. 이 삼각형을 내가 표현해 본다면요. 이 삼각형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60도가 되겠고 1대 루트 3대 2가 되는 그런 상황. 여기를 h라고 한다면 되겠니? 이런 느낌이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괜찮죠? 좋아요.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F합성 FA 요 값이 32분의 9가 되게 하는 그런 A 값을 곱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물론 우리는 블랭크를 채우는 그 과정으로 끌고 가면 좋겠는데 당연히 얘가 변형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 친구는 실제로 이거의 A 값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죠. 맞죠?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다면 이제는 이거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한번 따라가 볼게요. 공부하듯이 한번 가보죠. 자, F합성 FA가 32분의 9가 되게 하는 그런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지금 가뜩이나 이것도 복잡한데 합성까지 되어 있다고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일단 거기서 말하기를 이 친구를 B라고 치환한 것 같아. 가볼게. FA를 B라고 치환하신 것 같아요. 그럼 B로 치환하시면 이 친구가 FB가 32분의 9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FB는 뭐야? A라는 점에서 B만큼 이동했을 때, 맞지? B만큼 이동했을 때 어떤 점이 찍히는데 그때 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32분의 9란 소리야. 인정하지? 32분의 9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라는 저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지어주시면 16분의 9 그럼 높이가 16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 맞죠? 높이가 16분의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 근데 그것도 주어져 있어. 거기 좀 보시면 QH의 길이가 16분의 9라고 했어요. 좋아요. QH라는 길이가 16분의 9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이따가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족권을 한번 보시죠. 가에서 이 출제자가 뭘 한번 고민해 보라고 했냐면 이 B의 범위를 고민해 보자고 했어요. 저 B라고 하는 저 친구는 역시나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습니다.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최대값이 뭐가 되겠니? 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B라고 하는 저 친구는 0보다는 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넓이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fx라는 넓이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넓이의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맞나요? 이 B라는 친구는 여기에 B가 또 있지만 이쪽에서의 B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보신다면 여기 길이가 2죠.
인정하죠? 근데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꽂혀서 여기 수직 될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그림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가 제일 높은 뭐라고 해야 돼? 높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3이 아니라 루트 3이 되겠지. 1대 루트 3대 2야. 그럼 당연히 너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되는 거겠고 결과적으로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이야. 그래서 B라고 하는 저 친구는 0보다는 크겠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야. 됐지? 2분의 루트 3, 저 친구가 가야. 자, 그러면 다시 갈게. FB라고 하는 저 친구가 32분의 9일 때 그때 H는 16분의 9란 말이야. 맞나요? 근데 B라고 하는 저 친구의 값은 6인데 얘는 입장에서 뭐야? 여기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이동했냐지. 맞지? 근데 이 B라는 친구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루트 3은 1.7이지. 그럼 얘는 2분의 1.7이라는 건 1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이 B가 될 수 있는 친구가 고작 해봤자 여기를 넘지 못해요. 인정하세요? 여기 길이가 1이니까 FB라는 얘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B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16분의 9라고 하는 저 위치가 고작 해봤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거야. 다시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만 그려놓을게. 그러면 여기가 A고 얘가 B인데 다시 말하지만 이만큼의 길이 정도가 B일 거라고. 맞지? 그럼 내가 여기 연장선을 그어주시면 요 점이 이제 Q라고 표현하는 것 같고 여기다 수선을 내려주시면 얘가 H가 될 거야. 그래서 이 QH라는 길이가 16분의 9란 얘기지. 이해가 되겠지? 그럼 얘는 1대 루트 3대 2라니까. 맞아? 그럼 당연히 얘에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시면 요 길이가 16분의 9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맞아요? 그럼 B라는 친구는 얘가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 B는요? 얼마겠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하는 거겠지. 그럼 8분의 9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러면 루트 3으로 나누면 얘는 루트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야? 3루트 3인가? 8분의 3루트 3이 되겠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B라는 친구는 나죠, 이게. 얘가 나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는 A 갖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일로 가볼게. FA라는 저 친구의 값이 이거야. 8분의 3루트 3이야. 괜찮죠? 그러면 이 값이 대충 어디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 나는. 어디냐면 요 길이가 루트 3이지. 그럼 절반.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야. 8로 가면 얘는 8분의 4루트 3인가? 인정하세요? 8분의 4루트 3 맞지? 그치? 그러면 저 친구의 넓이가 저렇게 되려면 역시나 이것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가 되는데 그럼 2를 곱하면 h는 4분의 3루트 3이야. 그럼 다시 4로 가야 되겠구나. 4로 가신다면은 4분의 2루트 3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3루트 3이니까 h라는 길이는 얘보다는 좀 긴 길이가 되겠지. 맞죠? 이 길이는 뭐였죠? 4분의 4루트 3이지. 얘는 4분의 2루트 3이지. 그럼 4분의 3루트 3은 여기 있지 않겠어? 맞지? 이거 뭐 계산을 해. 너랑 너의 중점 아니까? 동의해요? 해설제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이 숫자가 예쁘다고. 맞아? 숫자가 예쁘다고. 4분의 2루트 3. 얘는 4분의 4루트 3. 요 직선이야. 등차 수열 이뤄야 돼. 그래서 요 점이야. 이렇게 그으면 요 점과 요 점이 A가 될 수 있는 위치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A는 뭔데?
A는 뭐냐고? A는 이동한 거리잖아. 인정해요? 이동한 거리 맞아? A 뭔지 알아 지금? A. 이거 A가 뭔지 알아요 지금? A가 뭔지 아냐고? 이거 A가 뭔지 알아? 이거 이동한 거리야. 맞아? 그러면 A라는 친구는 1 더하기 2분의 1. 맞죠? 2분의 3.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인정하세요? 따라서 답은 A라는 친구는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친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7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곱이죠, 곱. 다는 4분의 21.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친구 좀 짜칩니다. 1, 2, 3, 4 가볼게요. 4번입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F합성 fx는 5 빼기 x래. 일로 넘겼어. 괜찮지? 근데 이 x가 모든 x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1, 2, 3, 4 다 이게 성립해야 돼.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냥 대입해야지. ff1은 4보다 작거나 같아. ff2는 3보다 작거나 같아. ff3은 2보다 작거나 같아. ff4는 1보다 작거나 같아. 됐지? 이 4개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될 거야. 그런데 치역이 3이 배제돼 있어. 치역이 3이 배제돼 있고, 그리고 어차피 치역이라는 건 1, 2,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의 값도, 너의 값도 치역이잖아. 함수값이지.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이건 1밖에 안 되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F 여기다가 뭘 대입했을 때 이건 무조건 1이라고. 근데 그 F4도 함수값이 1 아니면 2 아니면 4여야 되잖아.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이게 4라고 해볼게. 얘가 4라고 한다면 F4는 이거지. F4가 4인데 F4가 뭔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인지를 모르겠지 지금. 맞지? 그러니까 F4가 4가 될 수 없다 이 소리라고. 이해하시겠죠? 그럼 너무 쉽지 않아? 너무 쉽진 않아. F4는 4가 될 수 없으니 F4는 1 아니면 2만 가능하겠다. 그 두 가지만 하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F4가 1일 때 해볼게. 두 번째 F4가 2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컨셉만 잡아볼 수가 있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잽싸게 해야 돼요. 얘가 1이지. 그럼 F1은 1일 수밖에 없다고. 맞나요? F4가 1이면 F1도 1이야. F4가 2면 F2도 1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1, 2, 3, 4 처음 정역이야. 그 다음에 공역도 1, 2, 3, 4인데 어차피 1, 2, 4로만 대응이 될 거니까 3 안 쓸게. 그 다음에 2층에서 2층으로 넘어갈 때도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물론 3이 어딘가 가겠지만 관심이 없다고. 맞죠? 그거는 의미가 없어. 어차피 여기서 여기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1, 2, 3, 4 얘도 1, 2, 4 1, 2, 4 헷갈리니까 그냥 이것만 쓸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보고 가야지. F4는 1이고 F4는 1이고 F1은 1이고 F1은 1이다. 이렇게. 그런데 2랑 3이 남았는데 여기 두 개나 남았어.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대응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거나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되거나.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거나.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두 가지를 해봐야 돼. 그럼 먼저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자고. 괜찮죠?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F1은 1이니까 F1은 1이라고. 여기서 일로 끝났어. 4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 2로 시작해서 2로 마무리돼. 얘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 F3이 4야.
얘는 1로 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괜찮아. 전혀 문제 없네. 자, 이제 크로스 해볼게.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4로 간다고 친다면 해볼게. 그러면은 2라는 친구가 4로 가. 얘는 4로 간 다음에 다시 1로 간다고. 괜찮아 이건. 3에서 2로 갔다가 4로 가. 3로 시작해서 4로 끝나.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해서 딱 이것만 가능하다. 뭐만 가능하다? 이것만 가능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억을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돼. 알았지? 그냥 단순하게 F 합성 F4는 1이다. F 합성 F4는 1이다. 이거 맞네?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맞죠? 여기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해봐야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가야 돼.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F4는 2야. F2는 1이야.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4는 2고 2는 1이야.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1이라는 친구는 F1은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데 1이라는 친구가 1한테 갈 수도 있고 1이라는 친구가 4한테 갈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지금. 알 수가 없나요? 이거부터 해야 되나요? F2가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F1은 3보다 작거나 같구나. 3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이건 두 가지로 나눠야겠다 여기는. 자 가볼게요. F1은 1한테 갈 수도 있고 F1은 2한테 갈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눌게요. 다시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1, 2, 3, 4 1, 2, 4 얘도 1, 2, 4 이렇게 그리고요. 좀 짜증나요? 다시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얘는 확정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F1이 1일 때야. F1이 1이야. F1이 1이야. 괜찮지? 그럼 당연히 F3은 4로 갈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쵸? 이게 가능한지 좀 이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2야. F1이 2면은 얘 1로 가겠고요. 역시나 F3은 4로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가실 수밖에 없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얘네한테 다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귀찮으니까 안 할게요. 얘도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다 만족해요. 해보시면. 그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함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F4는 최종적으로 1로 가니? 4는 최종적으로 1로 가니? 4는 최종적으로 1로 가니? 다 세 개 다 1로 갑니다. 두 번째, F3은 4니? F3은 4니? F3은 4니? 맞습니다. 디귿, 가능한 함수 F의 개수는 3개입니다. 됐나요? 자, 일단 fx라는 그래프랑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hx를 뭔가 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4인가요? 맞지? 이렇게 되겠고 이 친구는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2예요. 그 다음에 1일 때는 y좌표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를 꼭지점으로 갖고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자요. 괜찮나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다시 말한다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2고요. 이 친구는 1, 마이너스 2예요. 그리고 일단 0을 대입하시면 1이고요.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이에요. 얘는 0,1, 0, 마이너스 1. 모든 점들이 이미 2점 이상 원점 대칭이에요, 상황이. 인정하시나요? 이 두 점이 원점 대칭이라고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도 원점 대칭이죠? 그럼 이 점과 이 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요만큼의 간격이 지금 2 차이 난단 말입니다. 2 차이 나는데 여기가 꼭지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셔서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제곱하셔서 최고차의 개수 절대값 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돼서 여기를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맞나요? 저 이차 함수가 저렇게 그려지게 되겠고요.
역시나 저 그래프도 꼭지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예요. 대칭성을 고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보시면 얘는 1,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마이너스 1, 1, 3이 되겠지. 여기 3이 될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Y축 그려볼게요. Y축 그려보시면 이 점이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이차 함수는 원점 대칭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고민할 필요 없죠. 그거는 뭐. 괜찮나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그렇게 되셨을 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hx는 여기다 쓸게요. hx는 x가 a보다 작을 때 a가 어딘지 몰라. x가 a보다 커나 같을 때 얘는 빨간색으로 고정이야.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을 한대. x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한대. 연두색은 위로는 못 올라가. 아래도 못 내려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서 적당히 평행이동을 통해서 뭔가 대화가 돼야 돼. 얘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진 나도 몰라. 맞지?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만약에 연속함수가 되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되겠고 맞죠? 불연속함수라고 한다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 한 개씩 필수적으로 나오셔야 돼. 동의하세요? 이런 느낌이 돼야 할 거야. 그걸 만족하는 A랑 B의 순서쌍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요게 A고 얘가 B가 되겠지.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 니은, 디귿 통해서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것 같아.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0입니다. 기억입니다. A가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A가 0일 때. A가 0일 때. 그럼 0일 때까지는 빨간색 그래프를 그려봐. 여기까지 그려봐. 요 그래프야 지금. 그럼 이미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려. 동의하세요?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린다고. 존재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그냥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린다니까. 여기서 두 점이 만나잖아. 이미 끝났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야. 맞아요? 그래서 K 얼마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얘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니은 볼게요. 니은.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까지만 그리라는 거죠. 그럼 증가만 했네. 증가만 했어. 그럼 당연히 주어져 있는 이 연두색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그냥 B가 0이라고 한다면 감소하다가 증가해버리니까 1대1 대응이 아닐 텐데 만약에 이 점이 1로 간다면 이 함수에 대해서 얘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돼.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뭐냐? 너무 쉽지. 요 간격이 2, 이 간격이 2니까 얘는 지금 4만큼 왼쪽으로 평행이동하면 돼. 그래서 B가 4지. 그래서 마이너스 1, 4는 거기 안에 원소가 될 수 있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얘기야. 디귿이야. M, B래. 그때 M 플러스 B를 다 더해달래. 근데 M이 정수야.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정수를 다 찍어야 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 어딘가 2 있지.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다 찍으셔야 돼. 그러면 아까도 봐서 알겠지만 이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는 순간 절대로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증가만 해야 돼. 맞죠? 이쪽 동네는 증가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정수인 친구는 0 이상의 숫자는 될 수가 없어. 0 이상이 돼버리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져 버린다고. 맞아요? 그럼 당연히 M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라고 하신다면 요 정도쯤에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쓴다면 여기 증가해. 근데 얘가 적절하게 평행이동을 해서 얘랑 안 만나는데 이 빈 공간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M이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4도 안 돼.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 가능, 마이너스 2 가능, 마이너스 3까지만 가능, 이 소리야. 됐죠? 그럼 그때의 빚값, 그때의 빚값 구하고, 그때의 빚값 구하고, 그때의 빚값 구해서 뭐 하신다고요?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를 다 더하면 돼. 맞아요? 그냥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돼. 맞죠? 저 6개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럼 그때 값을 구할게요. 얘는 니은에서 구했잖아요. 맞죠? 니은에서 구했어요. 얘보단 얘가 더 쉬울걸요? 그래서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도 이 연두색이 왼쪽으로 요만큼 오셔서 이쪽 동네가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맞죠? 그럼 빈 공간도 안 생기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계속 증가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은 역시나 요 이차함수도 4만큼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b도 4예요. 됐나요? 그럼 요게 핵심이네요. 요게 핵심이야. 그럼 저기 있는 저 친구는요. 파란색으로 갈까요? 2라고 하는 저 친구는 어디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게 보셨어야 돼요. 이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이에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0일 때 함수값이 1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이거지. 맞지? 그래서 여기야. 여기까지만 정의가 된 거야. 여기 부분이. 여기까지만 정의됐으니까 당연히 연두색 입장에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얘를 적절하게 평행이동해서 얘랑 만나는 요점 이만큼의 길이만큼 평행이동 돼야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역시나 계속 증가만 하게 될 거야. 즉 이만큼의 길이가 필요하단다. 괜찮나요? 그런데 요만큼의 길이는 이만큼의 길이는 2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1이라는 거 알 수 있어서 요만큼은 3이라는 걸 알고 있단다. 이 길이를 모르네. 맞죠? 저 길이만 구하면 돼요. 뭐 하는 건지 알아요 지금? 이 길이가 필요한 거잖아. 맞지? 요만큼의 길이가 B라는 느낌일 거라고.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요 길이는 지금 2고요. 요 길이는 지금 0이고 1이니까 1이에요. 요만큼의 길이 3이라고요. 그럼 여기 물결친 여기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요. 여기 길이를 수식으로 푼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한 친구들이 아니죠. 너무 귀엽잖아요. 요만큼의 길이를 제곱한 다음에 최고차의 개수 1을 곱하시면 요 길이가 나온다고요. 맞나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얼마야? 1이니까 이 길이가 3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너무 귀엽죠. 루트 3이죠.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루트 3이랑 더한 친구가 B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 있죠. 됐죠? 그럼 다 더할게요. 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얘랑 얘랑 더하면 8, 5 플러스 루트 3. 답은 5 플러스 루트 3인데 맞네요. 답은 디귿이에요. 역시나 이 기억니은 디귿 스타일의 문제는 변형이 된다면 이 최종적으로 디귿에서 말하는 n 플러스 2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그냥 값을 구하는 문제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문제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6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 친구로 정의하자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2라는 친구가 있어요.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2입니다. 2일 때는 등호가 안 들어가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이네요. 이 친구 아까 얼마였다고요? 2였다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저 친구 이렇게 잡으셔서 역시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겠지. 얘가 얼마라고 할까? 얼마였어 아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이차함수고 gx의 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감손이 맞지? 그냥 편안하게 여기 지나가고 여기 찡기면서 이런 그래프가 지나간다면 너무 아름다운 상황이지. 맞죠? 이런 이차함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이차함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런 이차함수면 대칭축이 얘거나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그 정도의 느낌을 일단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얘만 있진 않죠.
다시 말하지만 계속 감소만 한다면 당연히 연속 함수 써야 되겠고요. 불연속 함수여도 충분히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죠. 최고차항의 수 양수 아래로 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서 얘랑 얘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그냥 5개념 잡고 있는 친구들 그냥 역함수가 존재하면 감소하면 계속 감소만 해야 된다. 증가하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된다. 이걸로만 인식하는 친구들은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에요. 자, 이제 저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의 함수값 fx 1일 때의 함수값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 뭐가 틀렸는데? 뭐가 틀렸지? 6이잖아. 왜 얘기 안 해주는 거야? 왜 얘기 안 해주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얘랑 얘랑 더하면 3. 박성빈 너 알았지? 몰랐어?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3. 맞아? 그럼 둘이 더하면 3. 괜찮죠? 기억 맞아요. gx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1일 때 마이너스 3이면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그거냐라고 물어봤어. 1일 때 마이너스 3이니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1일 때 6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왼쪽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은 이 왼쪽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2차 함수고 네. 1, 마이너스 3을 지나가고 마이너스 2, 6을 지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2차 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ax의 제곱 플러스 모르는데 이거? 0,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러면은 0, 마이너스 1이니까 괜찮네. 그러면 bx 플러스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맞지?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6 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나요? 이거 대칭축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그냥 대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4a 빼기 2b 빼기 1이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1 대입하시면 a 플러스 b 빼기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셔서 a 값이랑 b 값을 구해볼 만하지. 알겠지? 그렇게 구해보시면 이 꼭지점의 좌표의 x좌표가 2분의 5라고 하는 거니까 a값 b값 통해서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5인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이 5번이라고 하니까 맞는 건가 봐. 알겠죠? 이거는 뭐 계산이야. 자, 디귿 가볼게요. 디귿 보시면 fx의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면 사실 친절한 거야. 이거 지금 21번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다고. 왜?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 이것만 생각해서 기억 니은까지 왔다라고 쳐볼게. 근데 디귿에서 이런 얘기를 줬잖아. 그럼 이걸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같다고. 알겠죠? 좋아. 아무튼 이런 생각이 되시겠고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면 g 인버스 그거는 그거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fx는 이미 얘가 대칭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겠고 이만큼의 길이가 9니까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 그래서 식을 쓸 수가 있겠어. 맞지? 근데 뭐 어차피 g 인버스 1은 0이냐고 물어봤으니까 g 0은 1이냐고 물어본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 y좌표가 1인지만 잘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니까 제곱하시면 4가 되겠고 4 맞죠? 맞죠? 그러니까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